네가 중국 땅에서 도망가다가 그 길을 잃었다 했잖아. 두 번째 그 뭐냐 어머니가 눈치를 채고 야 우리 이제 도망가자 이래가지고 이제 중국 산으로 다시 올라갔다 그랬잖아. 중국산이 아니고 그때가 아직 북한이었어요. 다시 올라가서 중국 그러니까 강을 건너서 중국에 도착하고 일단 계속 걸었어요. 계속 걸었는데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한참 이렇게 산에서 헤매다가 저희 엄마가 이미 전에 거기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촌에 아는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잠깐 들렸는데 그 집에서는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집에 둘 수 없다고, 그럴 수가 없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검열이 엄청 심했던 때여가지고 그날 오후에 바로 나왔어요. 솔직히 다른 플랜이 없었어요. 방법이. 그러니까 사실 탈북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었지 정확한 계획은 없었던 거네. 없었죠. 그러니까 일단 한국까지 갈 계획이 딱 있었는데 어떻게 갈지, 그리고 또 누구를 통해 가야 할지, 도와줄 사람이 그러니까 막 브로커 같은 게 없었던 거잖아. 그럼 그때 당시에 돈은 갖고 있었어 어느 정도? 없었죠. 그것도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지 브로커한테 뭐 하고 하는 거 아니야? 그치? 전혀 없었어요 돈이. 어떻게 보면은 큰 틀만 있었지 무계획이었네. 근데 운도 좋게 지나가던 차가 이렇게 서가지고 근데 이거 그러니까 연변어라고 하면 되지. 그러니까 연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도와줘가지고 한국말 할 수 있는 중국 사람. 그렇지. 오케이. 어쨌든 그 사람이 이렇게 도와줘가지고 그러니까 한국에 사는 그 브로커가 있었어요. 아는 브로커. 그러니까 그게 또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면 저희 엄마가 교도소 갔다 왔잖아요. 그 교도소에서 북한에 있는 교도소? 그 교도소에서 그 한국에 있는 그 브로커의 언니를 만났어요. 북한 교도소에서. 그 브로커의 언니를, 친언니를?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언니가 전화번호를 준 거예요. 뭐라고? 그 언니가? 그 언니가 그 브로커의 전화번호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받았다고? 동생의 전화번호를 준 거예요. 한국에 그래서... 사는 동생의 전화번호. 오케이. 그 전화번호를 줘서 그거를 저희 엄마가 1년 동안 계속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종이가 아니라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계속 있었다고? 기억하고 있었죠. 우와. 그걸 계속 기억하고 있다가 그때 그 연변 사람이 이렇게 도와주겠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연락을 하게 됐어요. 그럼 그게 시작이었네? 그때부터 이제 긍정적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네? 모든 상황이. 그 브로커하고 연락을 하고 그 브로커가 돈을 떼줬어요. 아니 뭐 처음 본 사람이 돈을 대줬다고? 처음 보지도 못했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그러니까 돈을... 자기 언니 소개로. 그 언니는 유감스럽게도 이미 돌아가셨어. 네. 교도소에서. 왜? 교도소가 그렇게 그냥 한국 교도소 마냥 밥 먹고 재워준 데가 아니야?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의 얘기를 듣기로는 그냥 주먹밥, 소금, 그냥 소금에다 주먹밥. 그냥 밥에 소금? 그것도 제대로 받은 적이 없대요. 어떻게 보면 영양실조로 돌아가신 걸 수도 있겠네. 제대로 못 영양실조에 폭행 1. 아. 예를 들면 그 옛날에 그 이렇게 영화랑 보게 되면 그 피라미드 만드는 그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제대로 일하지 않으면 이렇게 때리고. 그런 게 아직 실질적으로 아직 그 북한 그 교도소 쪽에는 아직 존재가 해요. 그러니까 그때면은 그때는 2006년 아니면 7년 했을 거예요. 지금도 달라질 건 없겠네. 지금은 글쎄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그렇게 심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께서 브로커의 전화번호를 기억하고 있었고 연변에서 만난 은인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일 수도 있겠네. 하늘이 더욱이 했나 보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연락을 했고 연락을 해서 이렇게 돈 받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 그러니까 중국에서 한국까지 가는 과정을 도와준 사람이 그 연변 사람이고 물론 돈은 브로커가 대준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 중국에서부터 한 번도 쉬지 않고 택시 타고 버스 타고 어떻게 보면 진짜 도망가듯이 나온 거네. 진짜 쫓길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신분증 검사가 들어왔다면 정말 완전히 망한 거죠. 만약 신분증 보여달까 그러니까 택시를 타든 비행기는 안 탔겠네. 배 타고 갔어 그럼? 한국에 올 때. 라오스 그 중국에서 라오스까지 가가지고 라오스에서 배를 타고 태국까지 갔어요. 방콕까지. 태국의 수도가 방콕이지. 방콕 가서 거기서 어떻게 해야 할지 솔직히 몰라가지고 이렇게 길에서 헤매다가 너무 허기지고 목마르고 배가 고프고 해가지고 근데 그 바로 앞에 포도를 파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한테 가서 포도를 사고 저희 엄마가 영어를 좀 하니까 경찰을 불러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경찰이 와서 저희를 데려가서 그
북한 탈북자만 있는 그런 그러니까 교도소인데 그런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호소나 마찬가지. 보호소 개념이구나. 가게 돼서 거기서 아마 정확히는 어느 정도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석 달 거기 있다가 한국 정부의 탈북인들만 이렇게 데려가는 보송을 해주는 그런 게 있었어. 비행기가 따로 있어. 그러면은 그 브로커가 정확히 알고 있었네. 그럼 일단 태국으로 가라라고 한 거였네. 그러니까 아이디 검사를 안 하는 그 절차를 다 깨고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은 검사 없이 잘 도착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뭐 대한민국이랑 태국이랑 어떻게 연결된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브로커가 그러니까 중국의 지인을 통해서 그 사람이 태국까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희는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 브로커가 그렇게 도와줘요. 그러니까 검사를 또 피할 수 있었고. 정말 얼마나 그 심장 쫄리고 진짜 걸리면 잡혀가는 거 아니에요, 중국에. 그렇죠. 근데 저는 그 중국 거기 그러니까 바로 두만강 지나서 거기 들켰을 때. 그러니까 처음 들켰을 때. 들켰을 때 그때가 제일 긴장됐고 그러니까 산을 오를 때부터 긴장은 되는데 그 두만강 건너서 그 산에서 들켰을 때 그때가 제일 긴장했을 뿐이지 택시 타고 버스 타고 이렇게 태국으로 갈 때는 가는 시간 동안은 솔직히 한 번도 긴장될 수가 없었어요. 솔직히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또 제가 참을미가 그때 당시 엄청 심했어요. 냄새만 맡아도 바로 이렇게 막 그래가지고 차 안에 있는 동안은 매번 계속 이렇게 머리 아파가지고 힘들어하고 그랬던 기억. 계속 그 상태에서 계속 토하고 이렇게 뭐 밖을 뭐 이렇게 본다던가 그런 상황 그런 여유도 없었고. 그때 당시 너가 몇 살이었지? 그러니까 10살. 그때 그럼 이제 너는 이제 그렇게 힘들었겠지만 어머니 입장에서는 더 엄청 힘드셨겠네 또. 어머니도 멀미가 엄청 심했어. 그래? 일단 그럼 그냥 빨리 이동하고 싶어 했겠네. 가는 동안 진짜 지옥이랑 마찬가지였어요. 저희 엄마는 솔직히 또 멀미도 심한데 긴장감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저보다 더 심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택시나 버스 타는 동안이 진짜 지옥이었어요. 아마 거의 한 달 동안 그렇게 그 태국으로 향해 갔으니까. 그니까. 이제 그 다음에 태국에 있는 보호소에 딱 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순번을 기다리면서 한국으로 이제 갈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네. 비행기 타고 그러니까 한국 비행기를 타고 국정원. 그러니까 인천공항에 도착했었을 거예요. 그때 그 버스가 따로 있어요. 그 버스를 타고 국정원에 가서. 세터민이라고 하나? 이제 북한에서 오신 분들을 한국에 탈북인이라고 하죠. 탈북인이라는 것보다 이제 새로운 터전으로 이제 와서 세터민이라고 하는 게 좀 더 좋은 말이잖아. 그게 좀 제대로 된 기본적인 말인데. 그치, 탈북이라고 하는 건 좀 그렇지. 뭐 처음엔 탈북이 될 수 있지만 이제 한국에 왔을 때는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 도착해서 국정원 갔다가 국정원에서 조사받고. 그러니까 정신적인 그런 게 있는지 아니면 그러니까 북한에 세뇌당이 있는지. 그러니까 정신 검사를 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거짓말 탐지기 사용해가지고 그걸 했었고 그 후에는 하나원이라고 있어요. 하나원? 그러니까 그 보호 감찰소 같은 거지 한국에 있는. 그러니까 거기서 교육도 받고. 한국 교육 받고. 그리고 뭐 그러니까 국정원은 완전히 닫혔다라고 보면 그러니까 국정원에서는 방에만 거의 있어야 돼요. 방에 있고 밥 먹을 시간은 내려가서 밥을 뭐 운동 시간은 또 운동장에 이렇게. 근데 하나원은 완전히 풀린 거죠. 거기는 이제 진짜 안에 있지만 하나원 안에 있어야지만 예를 들어서 애들은 하나원 밖에 학교를 다녀. 그럼 실제로 그 일반 학생들이 있는 그런 학교를 다닌 거야? 그러니까 너도 그랬던 거네? 하나원이라는 숙소에 있으면서 적응을 하면서 일반 실제 한국 학생들이랑 같이 수업을 받고 그렇게 적응을 할 수 있는 거네. 그렇게 학교를 가고 근데 솔직히 저는 그때 당시 공부 못했어요. 적응을 못했겠지. 공부를 하려고. 할 수가 없었어요. 멀미 때문에. 그래서? 버스 타고 왔다 갔다 가게 되면 바로 쓰러지고 자요. 학교가 끝날 때까지. 네, 그러다가 아마 한 달 더 달 정도 있다가 인천에 집을 받게 되어서. 이제 그것도 한국에서 지원을 어느 정도 해준 거 아니야? 정부에서 지원해줘가지고 한국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끔. 그때부터 그럼 한국에서는 10살 때 와서 13살 때까지 있었던 거지. 그렇죠. 그럼 그때가 이제 중학생 된 거네? 중학교 바로 들어간 시기였죠. 그러네. 중학교 바로 그럼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초등교육을 배운 거지. 거기서 배우다가 집 받고 나와서 다시 새로운 초등학교를 간 거지. 이제 그러다가 13살에 그러니까 중학교 들어가기 직전에 네덜란드로 오게 된 거고. 그렇죠. 갑자기 한국에서 이제 막 정착했는데 갑자기 네덜란드로 확
또 바뀐 거잖아. 그런 결정을 내린 이유가 뭘까 부모님께서?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아마 제가 알았다고 해도 제가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솔직히 그때 당시는 저도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요. 아 한국을 떠나는 게? 아니 거기 있는 게 한국에 어떤 이유가 있었어? 차별적인 이유? 북한에서 왔다고? 너가 그럼 북한에서 온지 다 알고 있었어? 처음에 학교를 갔을 때? 당연히 하죠. 아... 아니 예를 들어서 들어봐요. 북한인이 그러니까 북한 애가 한국 학교에 갔다. 근데 말을 북한 말을 해요. 그지? 그럼 당연히 말투가 딱 다르지. 그럼 애들이 놀릴 거 아니야 어린 그렇죠. 마음에. 뭐 그러면 나 북에서 왔어라고 말하는 순간 이제 끝난 거지. 우리나라 중학생 1학년이 얼마나 무서운데. 근데 저는 그래도 그나마 괜찮았어요. 다른 애들이 왕따 당하는 걸 보는 게 좀 힘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너 또 다른 북한에서 온 친구들이 우리나라 같이 차별 심하고 평가하는 그런 사회가 어딨냐? 솔직히 많이 얘기해드리고 싶은데 괜찮아.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나도 이게 지금 너 해준 얘기는 처음 듣는 것도 있고 들었던 내용도 있긴 하지만. 근데 그게 대부분의 과정이에요. 북한인들이 한국으로 가는 과정. 이제 네덜란드로 결국 왔고 그래서 지금까지 거의 한 9년? 9년 정도 됐지. 뭐 이제는 뭐 네덜란드어, 한국어, 독일어, 프랑스어, 영어 그러니까 뭐 일단 기본적으로 5개국어에다가 뭐 어쨌든 너는 지금 이제 와가지고 이제 예전에 이제 그랬던 때는 그냥 그런 있었던 일들은 과거를 묻고 이제 새로운 이제 시작을 하는 거잖아. 이제 뭐 교육 과정을 다 제대로 밟지 못했지만 있으면서 이제 뭐 어느 정도 공부도 했고 2년 후에 다시 또 공부 시작해야죠. 제가 많이 아팠어 가지고 몸도 안 좋았어 가지고 한 번에 뭐 여러 가지 할 수가 없어서 일단은 지금은 일을 먼저 선택한 거고 2년 후에 많이 괜찮아지면 다시 공부를 시작할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정부의 지원이나 보호 같은 건 이제 어느 정도 안 남았잖아. 그 기간이 이제 너 스스로 일어나야 될 때가 왔잖아. 그렇죠. 기간이 끝나가지 이제 지원 받을 수 있는. 근데 딱 그 시기에 나를 만났네. 그렇죠. 너한테 보면 내가 좀 도움이 되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 그랬으면 좋겠다. 처음 만나는 한국 사람이라고 했잖아. 그리고 처음으로 좀 깊은 얘기도 해보고. 진짜 한국 사람 형이 진짜 저랑 비슷한 나이 또래 사람을 이렇게 친하게 이렇게 얘기도 하고 놀러도 오고 뭐 같이 먹기도 하고 그게 형이 처음에. 나도 너가 처음이야. 그래서 항상 고마운 게 내가 저한테 말했잖아. 난 절대로 너한테 공감한다, 이해한다라는 말 안 한다고 했고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니까. 솔직히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그걸 제가 싫어해요 솔직히. 아니 네가 겪어보지도 못했는데 그걸 어떻게 공감하냐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형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다른 식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아, 이 사람은 좀 다르구나. 그렇게 말하니까 민망하긴 한데 그러니까 당연히 고통스러웠을 거고 많이 힘들었을 거지만 그 힘듦의 척도를 감히 내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고 그래서 이제 내가 사실 이제 그걸 뛰어넘어서 신기했어. 어떤 삶을 살았을지 이제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물어본 게 있어. 하지만 이제 앞으로 너가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해. 내가 항상 말해 너는 될 사람이야. 너는 능력이 있어 충분히. 내가 널 안지는 이제 해봤자 2달 정도 됐나? 그랬지만 이게 너 좀만 더 마인드 컨트롤하고 노력해야지. 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어. 일단 자리 먼저 잡아보려고. 그렇지. 저 자신부터 좀. 그치. 이제 스스로 어떻게 멘탈 케어하는 법, 너 넘어졌다 일어나는 법, 뭐 그런 것들 그런 게 중요하지. 내가 이렇게 해주는 말들은 중요하지 않아. 너 스스로가 중요한 거야 항상. 그건 당연히 나 자신의 내가 정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저는 솔직히 누군가의 조언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정말 기쁜 거예요. 나 얼마든지 원하면 해줄 수 있지. 꼰대 같은 소리는. 솔직히 좀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조언해주고 얘기를 해준다는 게 참 고마운 얘기예요. 하여튼 고맙다 이렇게 말해줘서. 아니요, 제가 더 고맙죠. 이렇게 들어줘가지고. 나는 항상 미안했던 게 너가 하기 싫은 얘기를 억지로 끄집어 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쉽게 해달라고 하진 못한 건데 예전에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상관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것만큼 너가 과거보다 더 많이 발전한 거지 정신적으로든. 그렇겠죠. 내가 말했지 너가 이상하고 우울한 애가 아니라 그런 과정들이 다른 사람이 겪었던 과정들을 지금 겪는 것뿐. 지금 겪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과정을 지나서 너가 더 단단해지면은 그 다음엔 더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거고. 말판이 되는 거죠. 나는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런 과정들을 좀 더 어렸을 때 겪었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꼭 인간관계에 있어서 아니면 또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너는 조금 늦었을 뿐이야 그건 너가 더 잘하는 거고 뭐 빨리 가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렇지. 늦게 가는 사람이 좀 더 높게 갈 수 있는 거지 높게까지는 원하지 않아요. 그냥 저 자신만이 행복 그러니까 저 자신이 행복해지고 아무런 걱정 완전히 사라진 그건 너무 욕심스럽지만 완전히 사라진다기보다는 좀 어느 정도 사라지면 그걸로도 저한테는 정말 충분한 일상생활이 괜찮고 그런 그래. 거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잘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 가면 쭉 가다가 어느 정도 딱 스스로 뭔가 생각이 들 거야 딱 그러고 과거를 다시 생각해 봤을 때 아 내가 많이 변했구나 내가 과거에 생각했던 나랑 지금의 내가 다르고 그걸 느끼는 순간이 올 거야 그렇겠죠. 나도 느끼고 있어 그러니까 그럼 너도 살다 보면 느껴지는 거고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어 그냥 지금 순간에 또 빨리 이겨내고 더 열심히 살고 하다 보면 괜찮아지 너는 괜찮아 너 할 수 있는 애야 내가 봤잖아 그리고 많은 능력이 있는 애라고 근데 그건 실제로 그런 거니까 자존감 잃지 말고 항상 그리고 가끔 좀 이기적이어도 돼 알았지? 하여튼 오늘 이렇게 같이 얘기해서 너무 고마웠고 또 우리는 짠 하고 끝내자 그래자 짠